안녕하세요. 즐거운 식빵입니다. 네. 요즘에 날씨가 아침, 저녁으로 쌀쌀해졌는데요. 몸도 마음도 이렇게 쌀쌀한 기분이 들 때, 그리고 또 힘들고 지칠 때 따뜻한 위로가 되는, 그리고 내 마음을 포근하게 감싸줄 수 있는 그러한 책을 가지고 왔어요. 어떤 책이냐면요.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이라는 책이에요.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 고 장영희 교수님의 에세이집이에요. 장영희 교수님에 대해서 아시는 분도 많이 계실 텐데 이분에 대한 소개는 따로 하지 않을게요. 이분이 번역한 책도 많으시고 그리고 또 쓰신 책들도 많고 그리고 예전에는 살아생전에 그런 월간 샘터에 연재를 계속 하셨어요. 매달 연재를 하셨던 내용들이 책으로 나온 것들도 있고요. 이 책도 어, 어느 정도 투병 생활을 하시고 그 다음에 잠깐의 공백 시간이 있었는데 그 공백 시간과 그 이후에 연재되었던 그런 내용들, 그 글들이 여기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은 잠깐 공백 그 시간과 그 이후에 그 시간들에 쓰셨던 그런 글들이 담겨 있는 그런 책이에요. 이분의 책은 에세이집이라 일상에서 느끼셨던 그런 일들이기 때문에 재미도 있고요. 읽기도 쉽고, 그리고 또 읽으면서도 가슴 뭉클한 그런 대목이 있는가 하면 마음 따뜻해지고 위로가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정말, 어, 읽으면서 웃다가 울다가 그러한 책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편안해지는 읽으면 읽을수록 마음이 편안해지고 따뜻해지는 그런 느낌의 책이거든요. 이 책은 책 내용을 일부분을 읽어드릴게요.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책 내용 중에 마음속의 도깨비라는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이분이 이날은 정말 짜증이 막 나고 왠지 딴지 걸고 싶고 그런 날이었대요. 너무 정신없이 바쁘고 그런 날이었는데 메일이 하나 왔더래요. 마음이 맑아지는 글이라는 짤막한 글을 보내왔더래요. 그런데 왠지 거기에 대해서 막 딴지를 걷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한 줄 그 분이 보내셨던 그 글에 대해서 아주 조목조목 딴지를 걸면서 불평불만을 하면서 막 구구절절히 이렇게 글을 쓰게 되더래요. 그러면서 쓰신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사실 따지고 보면 구구절절이 맞는 말인데 순전히 반항을 하고 있는 꼴이다. 가끔 내 마음속에 이렇게 평화를 싫어하고 오히려 분란 일으키기를 좋아하는 도깨비 같은 게 살고 있는 것 같다. 겉으로는 자타가 공인하는 평화와 질서, 화해, 찬미론자이지만 내 속의 어딘가에는 분명히 질서에 반항하고 완벽한 조화를 불편해하고 일탈을 꿈꾸는 나도 모르는 내가 있다. 어른이기 때문에, 사회적 체면 때문에, 남들의 기대와 요구 때문에 입고 있는 옷을 다 벗어버리고 싶은 충동, 착함을 거부하는 존재가 분명 어딘가에서 심심찮게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다. 어쩌면 누구든지 마음속에는 작든 크든 그런 도깨비가 살고 있는지 모른다. 무슨 커다란 범죄 욕구는 아니더라도 가발을 쓴 사람을 보면 가발을 벗겨보고 싶은 충동, 평화롭게 잠자고 있는 사람을 한 번쯤 콕 건드리고 숨어버리고 싶은 충동, 아름답고 완벽한 화음으로 노래 부르는 합창단이 있는데 갑자기 이상한 불협화음을 내보고 싶은 충동, 아주 조용한 성당이나 도서관에 들어가면 아악 하고 소리를 질러보고 싶은 충동, 굽이 아주 높고 가는 구두를 신고 얌전하게 걸어가는 여자를 보면서 구두 굽이 툭 부러지면 어떨까 기대하는 마음 등 조화보다는 부조화, 타협보다는 갈등을 위해 논리도 체면도 없이 제멋대로 행동하는 도깨비는 누구에게나 잠복해 있어서 언제라도 튀어나올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런데 정 교수가 보내준 글에는 두 문장이 더 남아 있었다.
행복의 세 가지 조건은 사랑하는 사람들, 내일을 위한 희망, 그리고 나의 능력과 재능으로 할 수 있는 일이다. 오늘따라 더 기세가 등등한 내 마음속의 도깨비도 이 말에는 반기를 들지 못했다. 분명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 행복하고, 내일을 위한 희망이 있어 행복하고, 그리고 나의 능력과 재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서 다행이라는 것은 나도 순순히 인정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마지막은 소금 3%가 바닷물을 썩지 않게 하듯이 우리 마음 안에 나쁜 생각이 있어도 3%의 좋은 생각이 우리의 삶을 지탱해 준다 였다. 그래서 이 더운 여름날 내 마음속에 사는 도깨비들은 이리저리 아우성이지만 그래도 어딘가에 숨어있는 3%의 좋은 생각이 있는지 나는 다시 독자들을 만나기 위해 기쁘게 이 글을 쓴다. 네. 교수님의 글을 읽으면 재미도 있고 정말 그러면서도 참 솔직하세요. 자신의 그런 안 좋은 단점들이나 그리고 잠깐 사람이니까 안 좋은 생각들도 많이 하잖아요. 그러한 것들을 너무나 솔직하게 당당한 모습으로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더 좋은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모습들이 정말 속과 겉이 같은 모습인 그런 모습들이 많이 이렇게 글에서 비춰지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사랑하고 그리고 또 이분을 아쉬워하고 떠나보내기 아쉬워했고 그런 것 같아요. 또 다른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무릎 꿇는 나무라는 내용인데요. 이 부분을 잠깐 읽어드릴게요. 이 글은 제자 민숙 씨에게 보내는 편지의 글이에요. 제자 민숙 씨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고 그러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민숙 씨에게 써주신 그런 이메일의 내용의 일부분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정말 불행이라는 단어는 내게 어울리지 않는데 내 눈앞에서 내가 불행해지는 것을 나는 속수무책으로 지켜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 며칠 전 내가 이 이메일에 썼던 글이 생각난다. 어차피 한 사람이 느끼는 행복의 양에도 한계가 있고 최고의 행복조차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 별로 행복하게 느껴지지 않듯이 한 사람이 느낄 수 있는 절망에도 한계량이 있는 모양이라고. 그래서 남들이 보기에 불행한 사람들도 어떻게든 살아가게 마련인 모양이라고. 예쁜 아기가 있어서 행복하고 그런 아가를 위해 전에는 푼돈이었던 얼마간의 돈을 버는 게 소중하고 그리고 이런 작은 축복들이 절망적이고 불행한 삶 속에서 더욱 빛을 발하더라고. 우연한 내 모습에 더욱 가슴 아팠다. 민수가 어디선가 읽은 이야기인데 사람이면 누구나 다 메고 다니는 운명 자루가 있고 그 속에는 저마다 각기 똑같은 수의 검은 돌과 흰 돌이 들어있다더구나. 검은 돌은 불운, 흰 돌은 행운을 상징하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일은 이 돌들을 하나씩 꺼내는 과정이란다. 그래서 삶은 어떤 때는 예기치 못한 불운에 좌절하고 넘어지고 또 어떤 때는 크든 작든 행운을 맞이하여 힘을 얻고 다시 일어서는 작은 드라마의 연속이라는 것이다. 아마 너는 내 운명 자료에서 검은 돌을 몇 개 먼저 꺼낸 모양이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남보다 더 큰 내 몫의 행복이 분명히 너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또 하나 꼭 내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
로키 산맥 해발 3,000m 높이의 수목 한계선 지대가 있다고 한다. 이 지대의 나무들은 너무나 매서운 바람 때문에 곱게 자라지 못하고 마치 사람이 무릎을 꿇고 있는 듯한 모습을 한 채 서 있단다. 눈보라가 얼마나 심한지 이 나무들은 생존을 위해 그야말로 무릎 꿇고 사는 삶을 배워야 했던 것이지. 그런데 민수가 세계적으로 가장 공명이 잘 되는 명품 바이올린은 바로 이 무릎 꿇는 나무로 만든다고 한다. 어쩌면 우리 모두는 온갖 매서운 바람과 눈보라 속에서 나름대로 거기에 순응하는 법을 배우며 제각기의 삶을 연주하고 있는 건지도 모른다. 민수가 너는 이제 곧 내 몫의 행복으로 더욱더 아름다운 선율을 연주하기 위해 연습하고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조금만 더 힘내라고. 이것이 아까 내 뒷모습에 대고 내가 하고 싶었던 말이었다. 민수가 사랑한다. 네. 마지막 부 있는데 읽었던 내용인데 또 읽으니까 또 가슴이 뭉클해지네요. 그리고 또 한 부분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책 내용 중에 들려드리고 싶은 부분이 너무 많아서 요걸 하나 더 소개를 해드릴게요. 내가 살아보니까 라는 내용이에요. 내가 살아보니까 이렇더라. 그 내용의 한 부분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내가 살아보니 남들의 가치 기준에 따라 내 목표를 세우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나를 남과 비교하는 것이 얼마나 시간 낭비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내 가치를 깎아내리는 것이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인 줄 알겠다는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것은 결국 중요하지 않은 것을 위해 진짜 중요한 것을 희생하고 내 인생을 잘게 조각내어 조금씩 도랑에 집어넣는 일이기 때문이다. 나도 어렸을 때 주위 어른들이 겉모습, 그러니까 어떻게 생기고 어떤 옷을 입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이 중요하다고 할 때 코웃음을 쳤다. 자기들이 돈 없고 못생기고 능력이 없으니 그것을 합리화하려고 하는 말이라고 생각했다. 그렇지만 내가 살아보니까 정말 그렇다. 결국 중요한 것은 껍데기가 아니고 알맹이다.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이다. 내가 살아보니까 내가 주는 친절과 사랑은 믿지는 적이 없다. 내가 남의 말만 듣고 월급 모아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한 것은 몽땅 다 망했지만 무심히 또는 의도적으로 한 작은 선행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고 누군가의 마음에 고마움으로 남아있다. 소중한 사람을 만나는 것은 1분이 걸리고 그와 사귀는 것은 1시간이 걸리고 그를 사랑하게 되는 것은 하루가 걸리지만 그를 잊어버리는 것은 일생이 걸린다는 말이 있다. 그러니 남의 마음속에 좋은 기억으로 남는 것만큼 보장된 투자는 없다. 네, 어떠셨어요? 마음이 따뜻해지지 않나요? 재미도 있고 마음도 따뜻해지고 훈훈해지는 그러한 책이란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도 한번 시간이 되시면 읽어보셨으면 좋겠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지금까지 들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